안녕하세요. 세무사 김현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험난한 상반기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5월이 왔다라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난번 연말정산 구조대 강의에 이어서 이번에는 2021년 귀속소득세 1만 시간의 스킬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 카메라 너머에서 지금 우리 성장의 즐거움을 느끼고 계신 여러분들이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 반갑고요. 그리고 잘 오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2022년도 벌써 1월 부가세, 2월 연말정산, 3월 법인세, 그리고 4월에 이어서 5월 소득세를 지금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 왔죠. 저는 5월 하면은 굉장히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제가 수습세무사 시절이었던, 즉 저의 첫 번째 상반기 5월의 장면입니다. 항상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반팔을 입게 되더라고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한참 소득세 신고를 하다가 이제 반팔을 입고 이제 출근을 했었는데, 우리가 항상 뭐 주말 출근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일보다는 조금 마음의 여유는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점심시간에 이제 점심도 먹고 밖에서 이제 햇볕 좀 쐬자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커피도 사 마시고 뭐 우스갯소리 하면서 막 웃고 하는데, 다들 눈은 약간 이렇게 반쯤 감겨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반이 감겨서 막 웃었던 그 장면이 굉장히 떠오릅니다. 지금은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5월에 반팔을 입고 소득세 마감 신고를 하고 계실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실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우리의 가장 큰 산인 5월을 잘 보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강의 제목 먼저 한번 보실게요. 2021년 귀속 소득세 1만 시간의 스킬. 여러분 혹시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 1만 시간의 법칙은 이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법칙인데요. 뭐 하루에 한 3시간씩 정도 하면은 약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 1만 시간이. 해서 전문가라는 단어와 이 1만 시간이 상징하는 것과는 어느 정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대체 여러분들께 단순히 지식 말고 뭘 드릴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저는 올해로 12번째 5월을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 이 세무회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5월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스킬을 냅다 퍼드릴 예정입니다. 아주 사방팔방으로 퍼드릴 테니까 오늘 저와 함께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소득세 신고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 업무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칩니다. 왜냐하면 이 계속되는 세금 상담 때문이에요. 이 5월에 소득세 신고 들어가는 이 대표님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달이죠. 왜냐하면 나의 세금이 결정되는 달이기 때문에. 해서 저희는 이 압도적인 업무량을 한 달 동안 모두 소화를 해내는데, 이 대표님들께 굉장히 민감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상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이 없습니다. 자, 마감 기한은 정해져 있어요. 그죠? 5월 31일까지로. 이 압도적인 업무량을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가 모두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치게 됩니다. 해서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굉장히 힘드시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만나러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배울 교육의 목적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베네핏을 확실히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오늘 어려운 것을 쉽게 할 겁니다. 즉, 이 말 뜻은 우리가 하는 실무에 집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복잡한 것을 입체적이게 할 거예요. 중간중간에 제가 겪은 사례들을 여러분의 사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스스로 연결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우리가 세금으로 시작하지만 세금 외적인 요소까지 우리가 건드려서 이 나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교육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교육의 목적은 어떤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하나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스스로 연결하실 수 있게 오늘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강의는 어떤 분들이 수강을 하시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 엄청 부담이 돼요. 너무 부담돼요. 그리고 두 번째, 도대체 소득세 신고의 핵심이 뭘까? 핵심을 꿰뚫어 보고 싶으신 분. 그리고 세 번째, 내 실력이 향상되려면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지? 즉, 5월이 그냥 단순히 나의 회사에서, 내가 소속된 회사에서 업무를 하기 위한 달이 아니라 이 기간에 내 실력도 왕창 끌어올리고 싶으신 분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저와 함께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목차는 이렇게 세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챕터 볼게요. 핵심을 알면 길을 잃지 않는다. 여기서는 저희가 소득세의 핵심을 먼저 짚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결산의 시작과 끝을 알면 두렵지 않다. 결산의 시작과 끝을 오늘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조정은 흐름이 키포인트다.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흐름이에요. 흐름을 알면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과 3장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물론 저는 여기에서 세무사랑을 이용을 하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은 국세청이 이제 세법에 정해놓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는 것 뿐이에요. 따라서 프로그램이 다르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도전을 사용하신다고 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걱정 마시고 저랑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챕터, 핵심을 알면 길을 잃지 않는다 입니다. 우리가 핵심을 알고 있으면 소득세 신고가 두렵고 무서워도 올바른 길로 계속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장에서는 간단하게 핵심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핵심입니다. 소득세 신고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에 땡땡땡땡을 결정짓는 일입니다. 자, 이 땡땡땡땡은 바로 소득금액이에요. 즉, 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에 소득금액을 결정짓는 일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당연한 얘기냐고요? 자, 이어서 볼게요. 이 소득세 신고의 진짜 의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소득세 신고의 진짜 의미는 소득금액을 결정짓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 핵심에서 이 지도가 쫙 펼쳐져요. 자, 한번 볼게요. 소득금액을 결정짓는 과정과 결과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득금액을 결정짓는 과정에서는 결산에서 조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결산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이게 저희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결산하는 방법. 그리고 결산을 끝내게 되면은 이게 세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세금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세금뿐 아니라 이 결산이 금융거래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우리는 고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부분, 이 파생되는 영향들을 다 아우를 수 있어야지 진짜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조정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조정에서는 신고서 작성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신고서를 작성하고 나면 세금이 드디어 확정이 됩니다. 자, 결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금액이 결정이 되면 세금이 산출이 됩니다. 즉,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외적인 부분도 우리는 고려를 한다고 했죠.
자, 소득 금액의 결정이 지어지면은 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그리고 기업의 금융거래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또 기업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소득세 신고라고 하면은 그냥 어떤 대표님의 세금을 산출하는 거 이렇게 알고 있는 것과 소득세 신고는 소득 금액을 결정짓는 거고 이 의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거야 라고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겠죠, 결과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소득세 신고는 소득 금액을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를 머릿속에 넣어두자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지도의 시작이고 여기에 하나하나 살을 덧붙여 가면서 자신만의 지도를 계속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대상을 조금 더 좁혀서 그렇다면 사업소득자의 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보도록 할게요. 사업소득자의 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소득 유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세무대리인으로서 우리 거래처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분들은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지금 기장을 맡기고 계신 대표님들이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기장할 때 사업소득에 대해서 기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업소득만 이분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소득도 있으신 건지 이걸 반드시 처음에 구분지어야 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결산을 해서 이제 대략적인 세금에 대해서 뭐 통화로 상담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방문해서 상담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 다른 소득 유무를 고려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세금에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금 상담 시에 고려해야 될 요소로서 다른 소득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요걸 먼저 확인하는 게 사업소득자의 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대표님의 다른 소득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뒤에서 결산과 조정, 신고서 방법 작성할 때 그때 이제 프로그램이나 홈택스 자료를 통해서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이유를 한번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 구조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또는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의 정의예요. 그리고 구조입니다. 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라는 건 바로 이 밑에 있는 이 종합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씩 보면 먼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요걸 우리가 종합소득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거래처로 기장을 하고 계신 대표님은 이 사업소득이 있으신 거죠. 따라서 한 사람을 기준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전에서 본 이 다른 소득 유무가 세금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